안에 망간이라는 조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르기나제는 뭘로 만드냐면 아르기닌이라는 이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효소하고 조효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암모니아를 효소로 만들 때.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신장편 가보세요. 신장이 28페이지 있나요? 20. 신장이 몇 페이지에 있나요? 29페이지에 있나요? 자, 신장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봐보세요. 거기 보면 세 번째 혈중 요소 질소 지수죠. 혈중 요소 질소 지수. 이걸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혈액 안에 요소도 있고 질소, 이 암모니아 가스 질소도 있고 이게 섞여져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블러드 혈액, 그 다음에 요소, 그 다음에 N은 나이트로젠 질소. 그래서 이거를 번 지수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죠? 혈중 요소 질소 지수를 번 지수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혈액 안에 요소보다는 질소가 많으면 암모니아 가스가 늘어나면 어때요? 독하죠. 독소잖아요. 암모니아는 독소고 아미노산은 뭐예요? 영양소죠, 우리 몸에. 자, 요게 오른쪽으로 표시되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되면 혈액 안에 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암모니아, 질소가 많다는 소리죠. 이해되세요? 번지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혈액 안에 뭐가 많다는 소리야? 질소, 암모니아 질소가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피가 어떻게 돼요? 탁해지겠죠. 독소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많다는 소리는 효소하고 조효소가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미네랄, 리스토레이트를 충분히 먹어주면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웨이하고 프로쉐이프 이 단백질을 가지고 우리 몸에 효소를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아르기나제. 자, 효소는 여러분 효소하면 꼭 매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만드는 효소는 전부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가지고 특정에 반응하는 효소를 만드는 거예요. 매실 액기스 만드는 게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그걸 효소라고 해요. 아르기나제. 그래서 효소는 전부 다 뭐 나제, 아제, 다제, 아밀라제, 리파아제, 아제로 끝나요. 근데 독일식 발음을 쓰는 거는 독일에서니까 그렇게 쓰고 영국은 아르기네이즈, 그 다음에 아밀레이즈, 리페이즈 이런 식으로 에이즈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발음하고 아니 독일 발음하고 미국 발음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효소를 만드는 아르기닌이 들어있는 모든 단백질을 먹으면 되고 또 아르기닌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뮤노겐에 들어있죠. 뮤노겐에 L-아르기닌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웨이, 프로쉐이프, 뮤노겐을 먹어주시면 되고 이제 영양학적으로 분석하시면 돼요. 요 망간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에 뭐가 들어있냐면 망간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망가지냐면 아르기나제하고 망간이 부족한 망가져요. 이 두 개가 부족하면 망가질 수밖에 없죠. 효소하고 조효소가 부족하면 암모니아가 뭘로 안 바뀌어요? 요소로 안 바뀌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암모니아는 독소고 요소는 독소를 중화시킨 거죠. 이거는 무독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아모니아 독소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안에 많이 떠돌아다니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뇌로 가서 이게 많아지면요 간성 혼수라고 해서 푹 쓰러지게 돼요. 네, 들어보셨죠? 간성 혼수. 그래서 여러분이 몸 안에 이런 독소가 늘어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효소하고 저효소가 충분합니다. 요것만 꼭 기억을 하시고 아르기닌제는 단백질 웨이 프로시엔 요게 L-아르기닌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의 안에 망간이 들어있고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수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네, 낮을 수는 없죠. 안 먹으면 아예 부족하긴 하겠지만 정상 범위 있든지 늘어나겠죠. 고기를 안 먹으면 줄어들 수 있어요. 이쪽. 이게 저는 왠지 네, 고기를 안 드셨구나. 거기 안 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안 먹는 것도 안 돼요. 적당히 드셔야 돼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안 써요. 살때 이니까요. 너무 좋은 것만 먹으면 감염이 잘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네. 8대 2 법칙, 네. 파레토 법칙이 가장 좋은 균이 80고 나쁜 균이 15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가려먹고 너무 깨끗한 곳에만 살면 이 알레르기 증상이 많잖아요. 알레르기 증상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에 요산 지수가 있죠. 요산은 몸 안에 늘어나면 통풍성 관절염을 유발합니다. 적어놓으세요. 통풍성 관절염을 유발해요. 관절염. 자, 그 다음에 단백뇨가 늘어나면 사구체 염증이 생긴 거예요. 오른쪽으로 늘어나면 사구체 염증. 그 다음에 맨 위에 유로빌리로겐 지수는요. 쓸개 염증이야. 그 쓸개 염증 지수가 그렇게 그냥 신장에다 표시했는데 쓸개 염증 지수입니다. 그러면 요산은 뭘 보고 요산이라 그래요? 요산. 자, 우리 몸 안에는 자 사람 안에는 핵이라는 게 있고요. 동물 안에도 핵이라는 게 있죠. 자, 이 핵 안에는 DNA하고 RNA라는 유전체가 들어있어요. 유전물질. 이거를 핵 안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이라고 줄여서 핵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핵산.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는 수명을 다하면 죽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분해 효소. DNA를 분해하는 효소, RNA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이 중에 퓨린체 또는 퓨린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가. 그러면 사람 세포도 죽지만 동물을 우리가 잡아먹거나 회로 먹거나 고기로 먹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핵산이 분해되면서 이 분해 효소에 의해서 뭘로 바뀌어지냐면 요 산으로 바뀌어요. 근데 요 산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요게 끝 모양이 바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배출이 안 되고 우리 몸에 쌓이면 어디에 제일 많이 바뀌냐면 엄지발. 네, 엄지발가락 이 관절이 있죠. 엄지발가락 관절의 이 부분 이게 푹 튀어나와요. 네. 아니 엄지발가락에 이 관절 있죠. 움직이는 부위에 이렇게 푹 박혀 여기에 가장 많이 박혀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사이, 손가락 사이.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말 이해되신가요? 그러면 결국은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먹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등푸른 생선이 있는 회, 뭐 등푸른 생선이 많은 고등어 같은 거 회를 많이 드셔도 되고 그런 것을 많이 드시면 요산이 늘어나서 통풍성 관절염. 그래서 일단 음식을 조심하셔야 돼요. 회를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고 고기를 너무 많이 드셔도 문제고. 그래서 이런 거 음식 조심하시는 게 가장 좋다. 통풍성 관절염 예방하는 거는 결국은 너무 과도한 음식을 이런 고기류라든가 회 종류를 많이 먹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 우리 몸이 많이 아파도 그래요. 많이 아프면 세포를 빨리 탈락을 시키잖아요.
그럼 우리 몸의 세포 안에 핵이 분해되면서 핵산이 요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산이 늘어난 사람은요 뼈 마디마디가 어딘가 아프지만 우리 몸 전체가 염증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아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늘어났구나 요산을 분석하시면서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되면 외우세요. 핵산이 분해되면 뭐가 돼요? 요산. 네, 사람의 몸이 아프거나 뭐냐면 음식, 특히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게 되면 일으키는 질병.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동풍성 관절염. 이렇게 외우시면. 네? 등푸른 생선 오메가3가 많죠. 그러니까 그냥 오메가3를 드시면 돼요. 오메가3 안에는 없어요. 요산이. 그러니까 오메가3를 드세요. 등푸른 생선 드시지 말고. 네. 네네네. 너무 많이 먹으면 과일 불급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항체도 만들고 효소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콜라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알부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리스토레이트 많이 먹으면 속쓰리죠. 네, 그래서 리스토레이트하고 같이 먹으면 산하고 단백질 있죠. 웨이나 프로쉐이크 같은 경우는 산하고 염기의 균형을 맞춰줘요. 너무 강산으로 가면 염기로 맞추고 너무 염기로 가면 이 약 알칼리 상태의 균형을 맞추는. 그러니까 단백질을 넣어서 먹으면 그 신맛이 없어져요. 중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못 먹는 사람 있다니까 리스토레이트 주변에 물어보세요. 아우샤요 못 먹어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웨이랑 섞어서 먹으면 중화가 되니까 균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단백질을 우리 몸에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되죠. 안 먹으면 큰일 나죠. 자, 또 단백질을 가지고 우리 몸에 뭐 또 만드냐면 헤모글로빈, 이런 것도 만들어내잖아요. 햄처라고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헤모글로빈, 피도 만드는 원료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꼭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근데 동물성을 안 먹으면 좀 힘이 없어요. 알리뉴신, 이소류신 뭐 이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개고기도 좀 드세요. 아니 웨이 프로테인 많이 드세요.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 몸에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드셔야 되는데 단백질을 왜 사람이 안 먹어요? 네,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먹는 이유가 귀찮아서 안 먹는 거 있죠. 귀찮아서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뭐만 먹냐면 소주에 삼겹살만 먹어. 그다음에 치킨에 맥주만 먹고 족발에 뭐 막국수만 먹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먹어줘야 되는데 제발 동의하시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 이런 만드는 원료인데 뭘로 빠져나오냐면 신장에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면 사구체 혈관에 구멍이 생겨요. 구멍이. 그러니까 사구체는 어떤 역할을 해요? 좋은 거는 걸르고 나쁜 거는 배출하죠. 우리 몸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알부민 뭐 이런 미네랄을 걸러서 써야 되잖아요. 좋은 독소만 배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구체 구멍이 생기면 이 다 뭐가 빠져나가요?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 버리죠. 항체도 빠져나가고 효소도 빠져나가고 호르몬도 빠져나가고 알부민도 빠져나가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알부민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어때요? 싹 빠져나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검사를 하면 단백질이 빠져나가니까 단백뇨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러면 단백뇨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표시되면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로 표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사구체 구멍이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 사구체 뭐가 생긴 거예요?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급성으로 오면 무슨 급성 사구체 신염, 이거를 다른 말로 신부전증이라고 하죠. 그다음 만성으로 진행되면 만성 사구체 신장염, 만성 신부전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급성은 왜 발견이 잘 될까요? 이 적혈구 때문에 혈류 그래서 발견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약 먹고 예방하는 척 하다가 불금을 주님과 함께 보내면 어떻게 돼요? 만성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콱 막혀가지고 이제 신부전증 고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신 분들은 이 염증을 없애야 되잖아요. 염증을 없애려면 항산화제 많이 먹어야 되죠.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그다음에 비타민 A, C, E, 비타민 B9, 미네랄 중에 셀레늄, 파이토, 케미칼, 그다음에 NO, 산화질소, 오메가3, 호큐텐, 결국은 다 먹어야 돼요. 염증을 없애려면 다 먹어야 돼요. 파워칵테일, 리스트레이트, 액티바이드, 현실증, 지모 이런 거, 미노겐 충분히 드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해되셨죠? 절대적으로 이해가 됐다라고 해야 돼요. 말을 실을 뿌릴 때는 이해가 안 돼도 네 하시면 네 이해가 됩니다. 있습니까? 자, 64페이지 다시 가볼게요. 64페이지 가보시면 자, 리신 1번, 디릭토판 2번, 페니랄라닌 3번 옆에다 표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거 쭉 가서 양가 사용 설명서 63페이지에 리신 1번. 귀신이 아니에요, 리신이에요. 자꾸 귀신 시리즈가 나오면 리신, 라이신이라고 합니다. 자, 트립토판 2번, 페니랄라닌 3번, 메치오닌 4번, 드레오닌 5번, 이소유신 6번, 유신 7번, 발린 8번, 히스티딘 9번. 여기까지 10번 아르기닌 1번부터 9번까지를 음식에서 섭취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적으세요. 1번부터 9번까지를 필수 아미노산. 그 다음에 10번부터 11번 적어보세요. 11번 안 보이죠? 11번 티로신. 티로신요? 네, 티로신. 그 다음에 글리신. 12번? 예, 12번 글리신, 13번 시스테인, 14번 글루탐산, 네, 그 다음에 16번인가요? 15번 아스파르트산, 네, 그 다음에 몇 번이죠? 16번 프롤린, 네, 그 다음에 17번 20번까지 있습니다. 17번 뭐냐면 아까 아스파르트산 있죠. 그 다음에 아스파라긴. 그래서 아스파라긴하고 아스파르트산이 바뀌니까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분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번까지 했어요? 17번, 그 다음에 18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잊어버렸어요. 뭐가 있죠? 40%. 글루탐 산화가 있죠.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프롤린, 글리신, 거기에 아까 티로신 했고, 시멘티드 했고, 그다음에 거기가 잠깐만요. 기억력이 갈수록 아니 제가 처음으로 이거 다 외웠었는데 처음으로 잊어버렸네. 잊어버려야 갈수록 인간적이 되나요? 자, 뭐가 빠졌냐면요, 세린이 빠졌네요. 세린, 세린. 네네. 그다음에 알라닌, 네. 세린, 알라닌, 그다음에 아까 글루타민 했나요? 글루타민이 빠졌네요. 글루타민이 글루탐산으로 나중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전구물질 두 가지가 포함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20가지로 분류합니다. 다 했죠? 네네네. 비필수 아미노산이 11가지, 그다음에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입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아직 안 만들었죠? 여기 우리 뭐냐면 방 안 만들었죠? 방. 아직 전화번. 네, 아니 조금 더 식사 때 12번, 13번인가요? 네. 그거를 묶어보세요. 글리신.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을 묶으면 그게 뭘로 만들어져요?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요. 미백 효과, 항산 효과가 있는 글루타치온을 만들고요. 글루타치온. 네. 글루타치온 많이 들어보셨죠? 에스터 때문에 유명이 됐는데 글루타치온. 자, 그것하고 셀레늄하고 합쳐지면 효소가 되는데 그 자체도 효소인데요. 거기다가 더하기 셀레늄 해보세요. 더하기 셀레늄. 그 뭐가 되냐면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가 돼요. 더하기 셀레늄 하면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가 됩니다. 네, 페루, 남미에 가면 페루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미국에 가면 로키 산맥 있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북극에 시베리아 있잖아요. 네, 페루, 로키 산맥, 시베리아를 다 갔다 온 아재예요. 페록시다제. 페루, 로키 산맥, 시베리아를 다 갔다 온 아재를 줄이면 페록시다제가 돼요. 페록시다제. 제가 제약이사 때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퍼록시다제인지 페록시다제인지 기억이 안 나서 맨날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웁시다.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이 글루타치온, 셀레늄과 합쳐지면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가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방금 제가 티로신 불러준 거 있죠. 티로신 한번 봐보세요. 몇 번이에요? 티로신 11번. 티로신은 갑상선 호르몬이 분류가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 자, 그러면 티로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위에 리신, 트립토판, 페니랄라닌 있죠. 네. 페니랄라닌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페니랄라닌이 분해가 되면 티로신이 돼요. 위에 3번 있죠. 리신, 트립토판, 페니랄라닌 있죠. 그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페니랄라닌이 분해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티로신이 돼요. 그러니까 페니랄라닌은 필수 아미노산이고 티로신은 간에서 합성하니까 비필수 아미노산. 그래서 간을 화학공장이라고 그래요. 뭐를 뚝딱뚝딱 바꾸는 화학공장, 해독공장이라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10번부터 20번까지 비필수 아니면 그러죠. 10번부터 20번까지 비필수 아미노산. 자, 그 다음에 L-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L-시트룰린으로 바뀌면서 뭐가 되냐면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10번 있죠. L-아르기닌은 L-시트룰린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서 가스 NO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산화질소가 만들어집니다.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소류신, 류신, 발린이라고 적어져 있죠. 이소류신, 류신, 발린 그걸 묶으세요. 이류발, 이소류신, 류신, 발린. 네, 근육 생성 잡아보세요. 근육 생성. 자, 이소류신, 류신, 발린은 이렇게도 불립니다. B, C, A, A. 이포크라이스트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브랜치, 체인, 아미노, 액시드라는 뜻이에요. 분지쇄, 아미노산 그런 뜻이에요. 분지쇄, 아미노산. 왜 알아두시냐면 병원에 가보면 BCAA 제제라고 해서 딱 적어져 있어요. 이소류신, 류신, 발린.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병원에 가면 이렇게 민거 맡고 있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 병 모양으로 돼가지고 BCAA 제제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단백질 BCAA도 있어요. 단백질이 가지고 적어져 있는 거. 근데 저게 뭐냐면 이소류신, 류신, 발린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트립토판도 들어있고 나머지가 들어있는데 저게 주 성분입니다. 그러면 저거는 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압성이 안 일어나고 바로 근육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저거는 근육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간에서 제압성이 안 일어나고 바로 근육으로 가기 때문에 BCAA 제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근육이 아니라 이걸 뭘 먹어? 웨이하고 프로시에프 안에 들어있어요. 그 제제가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서 운동하면 좋죠. 네. 웨이하고 가르쳐 드릴게요. 웨이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통 크죠? 네. 웨이통이 이렇게 크잖아요. 여기에다가 웨이에다가 프로쉐이프 한 통을 타요. 한 통. 이해되셨어요? 한 통을 타시고 아니 박지수생 때문에 그래요. 한 통을 타시고 일반인도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콜라겐 뷰티 콜라겐 한 통 타요. 그 다음에 젤 슈츠 한 통. 한 통. 네. 웨이통이 아니고 큰 통을 준비하시고. 아니 웨이통에 이게 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아, 같이. 이게 커요. 그럼 많이 비었다는 소리. 네. 아니 많이 그러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로쉐이프 아니 파워 칵테일 15포 이를 타가지고 막 흔들어요. 흔들어가지고 딱 2스푼 해서 타서 먹으면 네, 잡곡 브랜드냐 저렇게 먹잖아요. 그럼 안 귀찮아요. 그리고 자주 먹으세요. 하루에 한 3번, 4번 내지 5번 정도 2스푼씩 자주 드시면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는 먹는데 하나가 빠지는데 프로쉐이프 타가지고 네. 이건 안 먹어. 왜요? 뭐 담배는? 설탕이 아 같이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 거기 설탕이 아닌데 거기는 저기가 들어있는데 설탕도 들어가 있어. 조금 진짜로요? 조금 들어가 있어. 그래요? 그거 설탕수수. 검사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설탕이 아니고 스테비아예요. 스테비아. 스테비아라고 안 적어져 있고 설탕으로 적어져 있어요. 그래요? 큰일이네. 그래서 좀 물어볼게요. 그럼 망고 본사에 한번 물어보세요. 망고 있죠, 망고. 네. 망고 맛. 아니 1대1 문의로 물어보시면 제대로 말을 해주세요. 설탕이 안 들어있고 스테비아가 들어있어요. 네요. 예. 왜 설탕이라고 표현하냐면 스테비아는 혈당을 오르지 않는 설탕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는 그걸 설탕이라고 표시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당분 표시할 때는. 이게 1대1 문의로 물어보세요. 본사에다가 가르쳐 주거든요. 설탕이에요? 스테비아예요? 물어보세요. 예. 기예요? 고동이에요? 물어보세요. 예? 파우마 15 보고 다 한 통씩이잖아. 프로젝트 뷰티 제일 쉽 예, 예. 그래갖고 귀찮으니까 그래갖고 아침에
한 3스푼, 4스푼 타가지고 이렇게 그 웨이가 2스푼이 하나거든요. 250g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스푼, 4스푼 정도 타서 이렇게 먹거든요. 네. 물은 물은 저 같은 경우는 한 500에서 700 정도. 네. 그러면 이거 안 섞어도 되니까 안 귀찮아요.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이거 너무 귀찮으니까 저거 다 섞어가지고 아 보약이에요 보약. 네. 네. 자기가 뭐 많이 먹고 죽을 때까지 아니 그렇게 좋다고 해야지 맞아. 자, 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위에서 그 메티오닌 있죠. 메티오닌은 우리 몸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시스테인을 만들어내요.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 메티오닌을 분해되면 시스테인을 만들어요. 시스테인. 근데 중간에 호모를 만들죠.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메티온이 분해되면 뭐가 생겨요?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을 시멘티드로 바꾸죠. B6E에서. 그 다음에 B9하고 B12E에서 메티온으로 다시 환원됩니다. 그래서 B6, B9, B12는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조절하는 비타민이에요. B6, B9, B12. 그 다음에 아까 이류발 배웠죠? 이류발. 이소리신, 의신발리는 음용성. 여러 가지 관여하는데 일단 뭐 대표적인 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트레오닌 보이시죠? 네, 트레오닌. 자, 트레오닌은 피부의 수분을 보유합니다. 피부의 수분 보유. 예, 그 다음에 인지질 합성에 관여하고요. 여기 보면 인지질 합성. 그러니까 세포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세포막을 보호하는 작용.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위로 가시면 트립토판 있죠. 그러니까 트립토판에는 적어놓으세요. 위액, 이자액 생산을 합니다. 효소를 생산한다고 하는 거죠. 위액, 이자액. 그 다음에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서 뭘로 바뀌냐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세로토닌. 세라토닌이 아니고 세로토닌이에요. 발음을 세게 하면 세요. 세로토닌. 자,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바꿀 때, 수면호를 바꿀 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 예, 여러분 마그네슘은요 상추, 견과류, 바나나에 많고요. 리스토레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상추, 견과류, 바나나. 리스토레이트는 그 마그네슘 부족하실 때가 잠이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피곤한데 잠이 잘 안 오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절대량이 부족한 거거든요. 칼슘, 마그네슘, 아연 부족이에요. 적어보세요. 집에 가는데도 11시, 12시가 됐는데 잠이 안 와. 뭐가 부족이라고요? 마그네슘. 전 1번이 마그네슘, 2번이 칼슘, 3번이 아연 부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부족하니까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 안 만들어져요. 뭐가 안 만들어진다고요? 수면 호르몬이 안 만들어져요. 제 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리신 보세요. 리신. 맨 위에. 귀신 동생 귀신. 귀신이라고 하는데. 읽지 마세요. 귀신의 이야기 많이 있다고. 예, 우리 몸에는 성신도 있고 악신도 있고 귀신도 있고 미혹의 영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공존합니다. 순간적으로 미혹되면 혓바닥이 낼름낼름 나와요. 자, 거기에 보시면 리신 보이시죠? 리신에다 적어놓으세요. 1번 뇌발달, 2번 지방대사, 3번 송과선 기능 조절, 그 다음에
산소 조절. 자, 그 다음에 리신 중에 또 하나가요. 칼슘 흡수와 뼈 성장 촉진. 칼슘 흡수, 뼈 성장 촉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리신, 트립토판 이런 게 늘어나면은요 저녁에 잠이 잘 와요. 오른쪽으로. 리신, 트립토판 요 시장이 늘어나요. 근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아까 1번 순서가 미네랄 순서가 뭐라 그랬어요? 마그네슘,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거기도 보세요. 18페이지 체크해 보세요. 우리 이거 뭐냐면 해설본 불면증 해가지고 보이실 거예요. 보이신가요? 자, 트립토판 보이시죠? 맨 오른쪽에 거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트립토판 우리 어디에 들어있어요? 웨이, 프로쉐이프, 아미노. 아미노는 처음 들어보셨죠? 오, 아미노 보셨어요? 오, 그거 듣고 계세요? 아미노는 이렇게 생겼어요. 알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먹으면 배가 안 고파요. 물어볼 거 있는데. 네, 물어보세요. 저는 그 유당 그게 소화가 안 돼요. 네, 유당 분해효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네. 그걸 먹으면 진짜 막 계속 템이 올라오고 막 네. 셀만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아예 안 먹었고 그나마 웨이는 좀 나오고 귀찮은 거예요. 네, 아미노 주세요. 그래서 왜 아미노로 먹는데 그래도 괜찮죠. 네네네. 아미노. 간편하게. 아미노 좋죠. 그래서 저도 아미노 위주로 가요. 위에 붙이 뭐지? 실키 아미노, 실키 아미노산. 실큐. 굿모닝. 아. 그거 먹을래요? 실큐 아미노산을 먹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게 그 뭐죠? 그죠? 거기 안에 분해하면서 부용제가 그 전기를 통과를 못했어요. 부용제 들어가요? 그거 가루인데? 네, 거기 안에 가수분해 시킬 때 거기다 뭘 합성 뭐를 넣는데 그것 때문에 도핑에 통과되지 못해가지고 운동선수들이 못 먹고 있어요. 좋은 줄 아는데. 네. 근데 이 부용제가 안 그래가지고 들어가요? 물어보세요. 실큐가 그 도핑에 통과가 못 돼서 사람들이 못 먹고 있어요. 아미노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진 않는데 운동선수들은 그게 걸려요.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드세요. 네. 겁나서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네. 모든 기준은요 도핑에 통과돼야 돼요 일단.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이 도핑 통과라고 기를 쓰고 있는 거죠. 아니 많이 하죠. 뭐 미국 회사들도 뭐 열몇 군데 회사들이 다 통과돼 있는데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원료 하나 하나가 다 통과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8대 조상이 돈을 잘 썼던지 하나님이 도우셨던지 부처님이 도와서 먹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네네네. 아니 암 환자들이라서 유청 단백질이 되게 예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먹는 거예요.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는 네,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 사이즈가요? 네. 그 항암 투여하고 나면 아미노산 단백질 안 먹잖아요. 그러면 트로이 목마 전략이에요. 암세포들이 아미노산하고 이게 항암제하고 아미노산 이렇게 딱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미노산인지하고 딱 잡아먹으면 그 안에가 뭐가 들어있냐면 혈액 안에 항암제가 이렇게 아미노산하고 딱 이렇게 결합을 하거든요. 암세포들이 이걸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빵 하고 핵폭탄처럼 터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단백질 많이 먹고 오라 그래요. 항암 투여할 때는. 좋은 거죠. 근데 거기 성장 호르몬이 있다. 아니 무슨 영양가 무슨 성장 호르몬 있는가는 뭐냐면 저기 그 뭐냐 도핑이 통과 안 된 호르몬 뭐 있잖아요. 시중에 유행하는 거뭐 핫땡땡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네, 일반적인 거는 문제가 있는데 도핑 통과된 거는 성장 호르몬이 안 들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게 들어 있으면요 할랄 코셔 그러니까 유태인들하고 이슬람인들은 무슬림들 아예 안 먹어요.
그렇게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가 중요한 거예요. 네. 결국은 그걸 인증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도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종교의 절반이 무슬림하고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인증받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걔네들 기준대로 하면은 초유기농 올리잖아요. 예, 성경에 나온 대로 뭐 굽 있는 거 안 먹고 비닐 있는 거 안 먹고 뭐 껍데기 있는 거 안 먹고 뭐 이상한 거 안 먹잖아요. 이해되셨죠? 네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히스타민 여기 보세요. 히스타민 아까 잠깐 먼저 그거 봅시다. 트립토판이 5-HTP로 바뀌려면 3구점 비타민 B3, B9 처리가 적어져 있죠. 그거를 외우기 쉽게 3구철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3구철 아저씨가 나타나서 트립토판을 5개로 쪼갠 거예요. 5-HTP로 쪼갰어요. 그래서 이 5-HTP가 B6가 나타나서 뭘로 바꾸냐면 세로토닌으로 바뀌어요. 지금 설명 이해됐죠? 삼구철 아저씨는 5개로 쪼개고 B6 아저씨는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또 뭘로 바꿔요? 마그네슘에 의해서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자, 물질이 교대하는 일을 물질 대사라 그러죠. 우리 몸에 신진대사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트립토판에다가 적어주세요. 아미노산. 그 다음에 그 빈 공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아미노산 뭐가 필요해요? 멜라토닌을 만들려면 아미노산 뭐가 필요해요? 트립토판. 1번 아미노산 단백질 트립토판. 단백질이라 해도 되고 아미노산 단백질이라 해도 되고 트립토판. 2번 비타민은 뭐가 필요해요? 3, 6, 9점. B3, B6, B9.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3, 6, 9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3번 미네랄은 뭐가 필요해요? 철, 마그네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기억나세요? 칼슘, 아연 적어놓으세요. 미네랄은 뭐가 필요해요? 철, 마그네슘, 순서대로 여기서 철, 마그네슘, 칼슘, 아연. 마그네슘하고 칼슘이 1대1이어야 그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 다음에 아연은 부족하면 뇌가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돼요. 그래서 수면 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연이 부족하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철이 부족해도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죠. 마그네슘 부족해도 뭐가 안 만들어져?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져. 칼슘이 부족해도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져. 아연이 부족해도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그래서 미네랄은 조금 미량이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몸에 좋은 방법은 뭐야? 리스토레이트를 충분히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면요, 리스토레이트를 세포씩 드세요.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 중에 하루에 15포, 그러니까 10포씩 드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몸에 그분이 미용실 하셨는데 몸에 독소를 다 본인이 그 머리 있잖아요. 머리카락 자르면 그 모발에 미네랄 검사하잖아요. 그 독성 테스트 해가지고 한 달 반 만에 다 없애버렸잖아요. 하루에 한 통씩 먹어가지고. 똘끼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 표정이 뭔지 아세요? 누가 이기나 보자. 하루에 한 통씩 하루에 한 통. 그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소장님, 우리 몸이 하루에 3만 원 투자해가지고 좋아진다면 하루에 뭐 3만 원짜리 음식도 먹는데 해봐 한 달 해봐야 90만 원밖에 안 하냐고. 근데 잠에서 지진다는 거 같아. 설사 뭐냐면 동굴 꿈물 뭐 빗물 다 나왔다 그러더라. 네, 완전 딱 하고 45일 만에 정상.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은요 빨리빨리 문화가 그런가 봐요. 무엇이든 빨리빨리. 45일 만에. 원래는 천천히 하면 6개월 동안에 그 킬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고용량으로 완전히 때려 부어가지고 몸을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 몸은 항상
그거는 이제 건강하니까 본인이 중금속이 말해서 왜냐면 20년 동안 그 미용실 하셔가지고 근육하고 신경이 항상 눌려 있어서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데 중금속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부어가지고 다 나서.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몸에서 보니까 많이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그 단백질 적으신데 한번 가보세요. 단백질 적으신데 가보면 64페이지인가요? 아까 그 우리 교과서 6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프롤린이라고 만 있을 거예요. 프롤린 보이신가요? 네. 네. 자, 거기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콜라겐 합성을 할 때 이 뭐냐면 원료가 유기농 소 껍질인지 뭔지 뭐 본사에서 이야기는 안 했어요. 소에서 추출한 프롤린을 쓰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은 프롤린, 그 다음에 글리신, 프롤린, 글리신, 하이드록시 프롤린. 분자구 주식이 좀 달라요. 수산기라 그래요. 그게 붙어 있는 걸 하이드록시 프롤린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콜라겐을 만들어요. 콜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콜라겐. 네. 자, 그런데 이거를 대부분 어디서 가져오냐면 물고기 있죠. 비늘에서 많이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그러죠. 저분자 콜라겐을 쓰는 팀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틸라피어라는 이 물고기가 아마존에 사는 물고기예요. 근데 중국에서 얘네들을 수입을 했어요. 중국에서 수입을 한 다음에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양적 증가죠. 양식에 성공했어요. 자, 양식에 성공한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 이거를 가지고 전 세계 수출을 한 거죠. 수출이 아니라 수출. 그런데 자, 이 물고기에 비늘하고 껍질 여기에서 뭘 추출하냐면 콜라겐을 추출해요. 자, 비늘의 문제점은 뭐냐면 염산을 써야 됩니다. 딱딱하니까. 염산하고 물을 희석해서 뭐냐면 콜라겐 추출하죠. 그러면 잔류 염산의 문제. 그러니까 뭐에 생기냐면 위염이 많이 생겨요. 잔류 염산의 문제로. 껍질에서 추출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껍질은 이 자랄 때 성장 촉진제. 그 다음에 염증 생기지 말아요. 출하하기 전에 항생제. 그래서 이거는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장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그 저분자 콜라겐을 먹는 것보다 천연 유기농에서 추출한 프롤린 성분의 뷰티 콜라겐을 먹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거를 아는 거는요. 여러분이 진짜 이런 걸 먹는 거죠. 이런 좋은 제품 먹는 거는 독이에요. 이런 걸 알려준 강사는 하늘이 내린 거예요. 또 웃자 만설입니다. 또 어디 가서 막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런 것만 처음 들어보잖아요. 안 그러세요?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자, 의사에 적어놓으세요. 그 프롤린은 의사의 거짓말 42가지 책에 이씨 히카루 박사님 내용이 나온 겁니다. 요즘에 그 하도 논문 검열이 많아서 여러분 적어놓으셔야 돼요. 이 옷 무슨 말하다 걸릴 수 있으니까 의사의 거짓말 42가지에 틸라피아하고 비늘의 문제점, 그 다음에 껍질의 문제점, 그 다음에 프롤린은 이
여러분이 그게 좋긴 한데 흡수가 안 된다. 근데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내리사가 어디다? PM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예? PM이라고는 안 나오고 못 만든다 안 된다라고 나오는데 자 132페이지에 프롤린은 다른 암에서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튼튼하지만 반면에 분해가 잘 안 됩니다. 분해시키는 회사가 이 회사죠. 지음성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예, 자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물고기 콜라겐은 껍질 제품과 비닐 제품이 있다고 이러면서 133페이지에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잔류염산의 문제점 비닐은 위험을 일으킨다. 지금 제 말 아니라고 저거 다 걸려서 이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충기 소장님 그랬습니다 하면 또 전화 와요 감염경찰서에서. 그러니까 134페이지 나온 내용이에요. 요즘 얼마나 까다로운데 강의 잘못하면 다 잡혀가요. 과대광고법 때문에. 네, 과대광고법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과대광고법을 피해가는 방법은 논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논문에 나온 내용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분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껍질은 항생 물질을 혼합하고 있어서 우리한테 장 건강에 항생제 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장에 있는 유익균하고 유해균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죽은 의사는 거짓말해야 된다. 134페이지에 아니 죽은 의사는 아니라 의사의 거짓말 42가지 134페이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잘못 그러니까 지금 그룹에서 누군가 시파라치가 와가지고 영상을 녹화는 못하죠. 그냥 몰래 녹음을 하죠. 몰래 녹음해가지고 신약체에다 고발하면 여러분이 200만 원씩 벌금 물어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 시파라치가 있는가도 딱 둘러보시고 네, 이상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호구 조사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시파라치입니다. 그 사람은 돈 받아요? 그 사람들은 직접 돈 받고 일하는 거죠. 시각청 소속이에요. 네. 저도 있어요. 불법 감시당 저희는 행정안전부 소속이에요. 제가 돌면 최고 돈 많이 벌죠. 다 걸립니다. 각 그룹들에 돌면서 녹화했다가 다 신고하면 하루에도 2천만 원씩 벌 수 있어요. 저는. 자, 제가 이제 무슨 말씀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그 골다공증 개선할 때는 칼슘하고 콜라겐을 많이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골밀도가 이것도 여기 나와 있어요. 142페이지에 골밀도, 칼슘 섭취와 콜라겐 보고도 중요하다. 네, 이거는 절대 가져가면 안 돼요. 제가 다 색깔 칠해놨는데 또 칠했어요. 이번에 누가 가져가서 새 거를 사놔가지고 또 칠했다니까 이렇게. 너무 웃겨 죽겠어. 가려가고 있잖아요. 꼭 새 거를 갖다 놔. 자기가 칠한 거 가지고. 그 약집이 있네. 아니 그냥 새 거 자기 거 칠하고 이걸 놔두면 돼. 내가 또 해야 되잖아. 무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단백질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송가선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뭐라고요? 멜라토닌이라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평생 해먹겠네요. 거니까 내 직업이 제일 좋은 직업인 것 같아. 평생 해먹잖아. 멜라토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송가선. 자, 이 송가선이라는 것이 기능 유지에 도움을 이게 실질적으로 뭐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이 또 미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아까 배우셨죠? 미신 적어놓으세요. 귀신 동생 미신. 자,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지려면 이 전구 물질이 세로토닌. 얘네들은 이름이 좀 비슷해요. 멜라토닌, 세로토닌. 비슷하죠? 놀 때도 꼭 토요일만 골라서 놀아.
자, 세로토닌은 무슨 호르몬이에요? 행복 호르몬이죠. 행복. 자,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광녀가 되고 줄어들면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광녀. 미칠 광자. 죄송합니다. 네, 너무 많이 나오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히 웃고 있는 사람 있죠. 부족하면 우울증 환자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뇌에 아까 우리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야? 시상. 거기에 보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비신경계라고 있어요. 비신경.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뭐냐면 잘 나가는 차가 뭐예요? 제일 좋은 차가 벤츠예요, 아우디예요? 네, 벤츠가 제일 잘 만들죠. 제일 비싸고. 네, 물론 그보다 더 비싼 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벤츠. 자, 벤츠를 사면 신경이 놀래가지고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이렇게 벤츠를 사시면 이 신경이 놀래가지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뿜뿜 나오죠. 유성국장 처음에 벤츠 샀을 때 행복 호르몬 뿜뿜 나왔죠. 그러게 의시라고.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광명가 되고 너무 적게 나오면 뭐가 돼요? 우울증. 이게 미쳐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면.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이 1390억인가 그 로또 있잖아요. 그게 한 번에 해가지고 마지막 번호를 해갖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1390억 원을 자기가 탔다는 사실에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해갖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토닌도 너무 많이 나면 죽어요. 이해되세요? 행복도 적당히 너무 많이 나오면. 근데 너무 안 나오면 우울증으로 해요. 우울증. 여기 우리나라 여기 수원도 가까이 있잖아요. 수원에서 그때 먼저 100m 갈 때 하다가 진짜 죽어가지고 신문에 났잖아요. 로또가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돼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 근데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바뀔 때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마그네슘. 근데 이 마그네슘은 뭐하고 1대1이어야 돼요? 칼슘하고. 자, 논문에는 마그네슘만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양학적으로는 칼슘하고 마그네슘 비율이 맞아야 1대1 균형을 이룹니다. 또는 1대2여야 돼요. 아니요, 칼슘 2예요. 근데 지금은 1대1이 가장 선호하는. 저도 과흥분 상태라서 미스터레이트를 먹었습니다. 자, 마그네슘, 칼슘 1대1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아연이 부족하면 뇌의 스트레스 상태는 지속된다. 자, 이것도 아연으로 혈당을 낮춰서 책에 나온 논문 그대로입니다. 141페이지에 있어요. 아연으로 혈당을 낮춰. 이거를 다 밝혀야 된대요. 안 밝히면 빨지를 찬다네요. 논문적 근거를 항상 밝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코티솔 부신에서 코티솔, 아드레날린 뭐 이렇게 나오는 걸 줄이려면 뭘 먹어야 돼요? 아연을 섭취해야 되겠죠. 이 아연이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 그 다음에 C 밸런스. 네, 저거 웃긴 게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딱 C 밸런스에서 있잖아요. 뒤에 여기까지 발자만 이렇게 딱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아빠 읽어봐 그랬더니 씨발 그래가지고 엄청 웃긴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 그 뭐죠 여기 오신 분도 그러더라.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읽어봐요 그랬더니 씨발났는데 씨발이라고 유도하려고 이름 너무 잘못 지었어요. 잘못하면 씨발이 되잖아요 진짜. 아 이게 욕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시차별로 밸런스. 아, 시밸런스. 근데 저기 시자가 뭐냐? 비타민 C가 아니고 크로미움. 크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네. 그래서 아연과 크롬이 들어있어요. 근데 아연보다는 크롬이 많아요. 그래서 주성분이 저기 크롬인데 크롬은 세포막의 문을 열어주는 당 대사를 조이고있어요. 그러니까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 뭐라는 거예요? 당뇨의 원인이라고 그래요.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 당뇨의 원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기 드실 때 밥 많이 먹을 때는 리스토리트하고 시베네스 꼭 드세요. 식사 전에 시베네스 드시든지. 지금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모르겠지 리스토리트 지금 10포 파워 칵테일 10포 지금 계속 시간 먹고 있는 거예요. 실은 배가 안 고픈데 뇌가 포도당이 없으면 배고파서 지금 먹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먹어야 뇌가 포도당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밥이 탄수화물 너무 안 먹잖아요. 그럼 뇌가 피곤해져요 오히려. 어떤 사람 아예 탄수화물을 아예 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뇌가 열받아요. 네? 네. 약간의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밥 공기 2분의 1 정도는 드셔야 돼요. 아무리 안 먹어도 어느 정도 적절한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딱 빵 괜히 맛있잖아요. 공부할 때 옆에 달달한 것이 잘 들어가잖아요. 안 그러세요? 달달한 걸 먹어줘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송가산 위치 이해되셨죠? 근데 이 송가산에 있는 데가 염증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잠이 안 오는 사람들, 불면증 환자들. 그래서 염증 수치를 줄여야 되겠죠. 자, 이 송가산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염증을 줄이려면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비타민 A, C, E, 그 다음에 비타민 B9, 셀레늄, 파이토케미칼, 그 다음에 산화질소, 코큐텐, 오메가3,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다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줄이려면? 염증을 줄이려면. 그게 뭐예요? 항산화제가 있어요. 항산화제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염증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정리되셨죠?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을 받네요. 자,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왜 먹어요? 산소를 이용하면 산소 찌꺼기, 슈퍼옥사이드가 나오죠. SO2를 활성화시켜주는 물질. 이걸 총이라고 보고 총알의 역할을 하는 아연, 구리, 망간을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의 변종이 수소 2개, 산소 2개, 과산화수소가 생겨요. 간에서 카탈라제가 총이라고 효소의 총이라고 보면 총알의 역할을 하는 철분,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총알은 셀레늄. 그래서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을 먹어야지만이 활성산소를 없애고 분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독성산소 마이너스 OH, 원래 화학식으로는 .OH라고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다음에 눈으로 햇빛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싱글레트 옥시겐. 자, 이런 걸 없애는 거는 비타민 A, C, E, 비타민 B9, 미네랄 중에서 셀레늄이 독자적으로 작용하고요. 파이토 케미칼. 이 중에 이제 강력한 것들이 오메가3, 코큐텐, 산화질소, 홍삼, 샤프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주면 다 없앨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있는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를 충분히 먹으면 뭐 할 수 있다? 염증 수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세로토닌은 두 단계가 필요해요. 만들어지려면
5-HTP 트립토판. 얘네들은 주로 놀 때 토요일날 많이 노나 봐요.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토토토 배우실 때 아셨죠? 자, 트립토판을 5개로 쪼갤 수 있는 아저씨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3, 9, 철 아저씨. B3, B9, 철. 트립토판을 5개로 분해 쪼갠 아저씨는 이름이 뭐예요? 3, 9, 철 아저씨예요. 아주 좋은 아저씨죠. 5개로 쪼개졌잖아요. 한 놈이 먹으려고 하는 거를 5명이 먹게끔 쪼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또 그거 과학적인 근거 없는 거예요. 요게 세로토닌으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B6. 네. 그래서 아미노산 대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을 이해를 하시려면 요거를 하나로 만드는 게 뭐냐? 자, 첫 번째 멜라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지려면 아미노산 단백질 중에 뭐가 필요해요? 트립을 가려면 토요일 날 가야 판이 깨진다. 그래서 트립토판. 네. 트립토판이 필요하죠? 뭐가 만들어지려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려면. 자, 그 다음에 저거를 도와주는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비타민의 이름이 있죠? 삼구철 안에서 3구 그다음 B6. 그러니까 순서대로 적으면 B3, B6, B9. 우리 게임 많이 했죠? 369, 369. 네, 369.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네랄이 필요했죠? 자, 삼구철, 철분. 그 다음에 마그네슘, 칼슘, 아연. 네. 철, 마그네슘, 칼슘, 아연. 자, 요게 전부 다 동일해야지만이 뭐가 만들어져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트립토판 어디 들어있어요? 웨이 프로쉐이프. 369 어디 들어있어요? 액티바이즈. 이거 미네랄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토리. 그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되겠죠.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 전체적으로 왜 먹어야 되는지를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강사 못 보셨죠? 네. 여러분이 천재이거나 제가 아주 강의를 잘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죽자고 달려듣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비타민 60페이지 비타민 분석 보고서로 가겠습니다. 자, 적어놓으세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잘 문제가 되게 양맹증이에요. 하나 외우세요. 여러분, 비타민 A가요. 알펜탄 같이 생겼죠. 주잖아요. 비타민 A. 이거를 어떤 놈한테 밀어버렸어. 그랬더니 막 해갖고 눈이 뒤집혔어. 이해되세요? 비타민 A가 부족했더니 눈이 뒤집혀. 아까 잘 안 보여. 밤에 야맹증이 온 거야. 밝은 데 있다 어두운 데 가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증? 야맹증. 그리고 비타민 A는 꼭 아셔야 될 게 피부, 그 다음에 점막, 이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를 코팅제라고 표현합니다. 코팅제. 자, 그러면 접착제는 뭐예요? 콜라겐. 비타민 A는 코팅제. 네.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어떤 코팅제냐면 세균 바이러스가 점막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블록해줘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C 볼게요. 이 비타민 A고 비타민 C.
자, 비타민 C는 꼭 적어놓으세요. 부족하면 뭐가 생기냐면 뇌혈병이 생깁니다. 병은 병인데 피가 나와. 잇몸에서도 나고 온몸에서 피가 나는 게 괴상한 병이죠. 뇌혈병. 이게 뭐냐면 콜라겐 부족으로 인한 병이에요. 잇몸 질환 뭐 이게 다 주저앉게 되죠. 콜라겐 부족하면. 그래서 콜라겐 부족병을 뭐라 한다고요? 뇌혈병.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분류합니다. 자, 그다음 맨 밑에 두 번째가 비타민 E 있죠. 자, 비타민 E는 식약청에서 딱 공고사항을 내준 게 있어요. 암 예방 이런 건 허가를 안 해주고요. 비타민 E는 유해산소 적어놓으세요. 비타민 E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요렇게 딱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객을 다 해주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K 있죠. 자, 비타민 K는 원래 네덜란드에서는 이 뭐냐면 혈액 음고가 C자로 시작이 돼요. 코아듈레이션이고요. 영어로는 K로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는 비타민 C라고 해놔야 되는데 비타민 C가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 스타일로 음고가 네덜란드는 C로 시작하고 미국, 영국 K로 시작해요. 그래서 비타민 K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원래 발견한 사람은 네덜란드 분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출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출혈이라고 해서 뇌출혈이라고 하죠. 뇌출혈이 아니고요. 뇌출혈입니다. 내추럴이에요, 내추럴. 네. 우리 몸에서 주로 피부 아니 이런 코피라든가 뭐 이런 출혈 현상이 많죠. 그래서 꼭 비타민 A, C, E를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비타민 A, C, E는요, 적어놓으면 항산화 비타민이에요. 산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A, C, E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ACE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빠졌는데 비타민 D3는요 부족하면 구루병, 그래서 이렇게 굽어지는 병 있죠. 구루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골연화증 또는 골하곡증에 시달리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비타민 K는 아까 출혈, 뇌출혈, 코피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질병에 올 수 있죠. 그래서 비타민 K 어디에 관여해요? 혈액 음고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원인별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1은 적어놓으세요. 하나만 딱 적어놓으세요. 티아민이라고 적으세요. 티아민. 티아라의 효민이 티아민이에요. 티아라의 효민 티아민. 티아라는 그룹의 효민이를 줄이면 티아민이 됩니다. 네,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이것도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티아민이 저한테 왜 그러냐? 티아라의 효민을 줄이면 티아민이 된대. 티아민. 자, B1을 영어로 하면 티아민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의 문제냐면 각기병. 이 팔 다리에 신경과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뭐냐면 각기병이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부족으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B2는
리보플라빈. 리보플라빈. 리본을 달면 플라이 날아가요. 리본을 절대 달고 다니면 안 돼요. 리보플라빈 외우셨죠? 리보플라빈. B2 이거는 분해요. 네, 입 안쪽에 혈력, 그 다음에 설령, 혓바닥에 많이 걸죠. 분해요, 설령, 국박령 이런 게 있습니다. 자, B3는요 나이를 먹으면 신이 된다는 나이아신이에요. 나이아신. 네. 네. 자, B3는 나이아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3는 뭐라고 한다고요? 나이아신.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신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나이아신. 자, 체내에 들어가면 니코틴, 아미드라는 조효소로 바뀐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 분석 보고서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나이아신, 니코틴, 아미드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B6는 피리독신이라고 합니다. 피리독신. 아, B3 아니요 죄송합니다. B3 먼저 할게요. 펠라그라병 적어보세요. B3의 부족병은 펠라그라병. B3 부족으로 나타나는 병을 펠라그라병이라고 해요. 펠라그라병. 자, 이 펠라그라병은 원래 펠라가 피부고요. 그러면 붉어지다 그 뜻이래요. 아, 거칠어지다. 펠라그라병. 이 펠라가 피부. 그라병이 거칠어지다. 네. 그래서 펠라그라병은 거칠어지는데 뇌에서 비타민 B3가 부족하면 뭐가 되냐면요. 뇌가 거칠어져 보세요. 뭐가 될까요? 우울해지겠죠. 네. 우울증이 나타나고 피부가 거칠어지면 뭐야? 진짜 홍조 현상하고 거친 피부 증상이 나타나고 장이 거칠어지면 어떻게 돼요? 설사가 나타나죠. 이런 증상을 뭐라 그래요? 펠라그라병. 무슨 병이 나온다고요? 펠라그라병. 네. 자, 그 다음에 B6는 뭐냐면은 피리독신이라고 합니다. 피리독신. 피리를 잘 보면 독신이 돼요.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피리독신. 자, B6는요 호모시스테인 농도 조절 꼭 알아두셔야 돼요. 호모시스테인 농도 조절 692 같이 외우세요. 692 호모시스테인 농도 조절. 그 다음에 피를 만드는 조혈 비타민이에요. 692가 조혈 비타민 692 꼭 그렇게 외워주세요. 자, 아까 9는 뭐라 그랬어요? 엽산이라고 그랬죠? 엽산. 12는 시아노코발라민, 코발라민이라고 그냥 적어놓으세요. 코발라민. 자, 그래서 비타민 B12 분호가 부족하면 악성 미네랄이 걸립니다. 악성 미네랄. 그러니까 고객을 딱 설명을 할 때 단어 한 가지로만 탁탁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B9이 부족하면 기형아. 기형아 출산이 되죠.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형아를 예방하려면 가임기 여성은 뭘 먹어야 돼요? 엽산, B9. 자, 그러면 여러분 64페이지로 가보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68페이지.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우리 원본 교과서 68페이지. 원본 교과서 68페이지 가면 니코틴, 아미드 아까 B3 배웠죠? 그다음 비오틴, B7. 보세요. 비오틴, B7. 여러분 김태희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B죠. 세븐이랑 결혼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F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번에 결혼했죠? 작년에 결혼했나? 몰라요? 네.
박한 아니 박한별. 박한별 아니죠. 아니에요. 박한별은 예전에 샀겠다 해줬던. 아 그래. 그것도 아시네. 박한별이 제주도에 가면 그 카페 운영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 비하고 세븐의 공통점이 뭐냐면 10대의 스타가 됐어요. 월드스타. 대단한 가수들인데, 근데 얘네들이 비 오는 날만 되면 10대들이 나가서 놀아요. 그랬더니 비를 맞고 놀았더니 피부가 거칠어지고 탈모가 됐다는 거야. 이제 비 오는 날은 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비오틴이 된 거예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죽자고 달라지면 안 돼요. 이거 그렇게 해오시라고. 비 오는 날 틴, T-E-N이 10대잖아요. 비 오는 날 10대들이 밖에 나가서 놀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거칠어지고 탈모 증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오틴 샴푸가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까봐 내가 비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잘 이해가 안 돼서 비유로 설명하신다잖아요. 성경을 많이 보고 오셨구나. 자, 판토텐산 있죠? 이거는 B5. 외우실 때는 곡방성 펜타곤 있잖아요. 그게 오각형이에요. 그래서 B5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거는 꼭 적어놓으세요. 판토텐산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서 항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 관여합니다. 뭐에 관여한다고요? 항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그러니까 코티솔 분비에 관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저기 70페이지로 가서 있잖아요.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70페이지 가면 판토텐산이 가지고 신체에서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 거기를 메모치시고요. 70페이지 판토텐산. 뇌와 신경에 관여 항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에 도움을 준다. 거기 이해되셨죠? 보이신가요? 네. 자, 그리고 건강한 피부와 모발을 네모를 치셔가지고 그거는 비오틴이라고 적어요. 잘못 위에 이게 잘못 내려와 있어요. 비오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그리고 거기 판토텐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신경질이 많이 나요. 그래서 B5가 유독 부족한 사람 얼굴 한번 때려보세요. 판토텐산 부족한 사람 보면 되게 앵그리 보는 게 돼요. 이렇게 봐보세요. 제게 봐봐. 진짜로니까. 네. 그 다음에 비오틴 부족한 사람들 딱 봐봐. 대머리나 이게 탈모 증세가 있든지 피부가 거치건 네, 그렇게 보시면 또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니코틴 아미드 보세요. 거기 체내의 필수 코엔자임이라는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산화 과정에서 수소를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몸에 아까 우리 박지숙 사장님 보죠? 수소 발생기 뭐 가지고 다니시는데 우리 집에도 그좀 일본 그 정수기 그 티림 정수기라고 수소수 정수기 386만 원짜리를 제가 설치한 게 아니라 강의 갔다 얻었는데 협찬받은 거예요. 별로 떨떠름하시네요. 협찬을 받았다니까 산 게 아니고. 근데 수소수를 드시면 진짜 도움이 돼요. 특히 여기 PM 제품에다가 수소수 같은 거 있는 타서 드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박 집사님 보니까 수소 발생기, 수소 호흡기, 수소 그 뭐지 목욕탕에서 쓰는 것까지 다 사가지고 돈 천만 원 쏟아 부었겠다고 그러니까 정수기, 발생기, 호흡.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 재벌 이재용 회장님 집을 가면 이 한쪽은 산소 발생기, 한쪽은 수소 발생기. 잠잘 때는 수소 발생기가 도움이 돼요. 응급 환자는 산소 발생기. 이해되세요? 병원에 가면 사람이 넘어가더라도 산소 호흡기를 끼워주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그 뭐죠 에너지 대사를 늘려주는 것은 수소 발생기. 그러니까 잠잘 때 수소 호흡기 같은 걸 끼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염증 수치가 줄어들죠. 그런 거는 좀 상식적으로 돈이 나중에 많이 버신 분들은 그런 걸 사가지고 집에다가 수소 호흡기, 그 다음에 수소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좋냐면은 그
목욕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하면 피부가 깨끗해져요. 윤기가 나죠. 안 그러던가요? 네. 여기가 암 환자니까 이제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가 각종 효소를 체계화 활성화시킨다 있죠. 거기다가 꼭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핵산, DNA, RNA, 그 다음에 단백질, 우리 몸의 다당류, 합성에, 그 다음에 대사 촉진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체내 물질 소송 능력, 소송 조절 능력 증대, 그 다음에 대사 기능 향상 이렇게 내용을 쳐보세요. 그러니까 니코틴 아미드가 부족하신 분들은 에너지 대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니코틴 아미드 떨어진 사람은요 TCA 적어놓으세요. TCA 해로. 네,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TCA 해로도에 문제가 생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액티바이저 하고요. 그다음에 웨이 프로시리프 이런 걸 좀 늘려주시면 도움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오틴 할 때는 뭘 쳐다보라고요? 머리를 쳐다보라고 했어요. 대머리. 머리가 많이 빠졌는지 아니면은 뭐죠? 이렇게 피부가 거칠어졌는지. 판토텐은 뭘 보라 그랬어요? 인상. 앵그리버드가 되어 있죠.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앵그리버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판토텐산이 부족한 사람은 살이 많이 쪄요. 지방 대사가 안 되니까 살찝니다. 그 다음에 엽산이 부족한 사람은요. 자, 거기 묶어놓으세요. 엽산하고 비타민 B12는 뭘 만들어내냐면 적혈구 생성을 합니다. 적혈구 생성. 그러니까 6, 9, 12가 다 하는데 9하고 12는 적혈구 생성이고요. B6는 헤모글로빈 합성에 관여합니다. 헤모글로빈 합성. 엽산하고 B12는 뭐에 관여한다고요? 적혈구 생성에 관여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빨간불 한번 봐보시네요. 빨간불. 엽산에. 엽산 부족 시 인체의 빈혈. 왜 빈혈이 생긴지 알겠죠?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니까. 그다음에 백혈구 감소증이라는 내용을 좀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허약해지고 과민성, 화를 자주 내고 입맛이 깔깔음해지고 정신이 이상해요. 신경감시. 그 다음에 그 아까 6, 9, 12가 호모시스테린 농도 조절이 있죠. 동맥경화 억제 효과도 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조금 들리시죠? 네. 안 들리시면 갔다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